오늘은 신생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기 얼굴에도 뾰드락지 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게 사실인가? 안녕하세요, 나토나예요. 쭉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곧 출산해요,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진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생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책에서 봤었던 대표적인 신생아 특징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찌롱이 를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신생아는 태어날 때 3kg 전후로 이렇게 태어나고요. 키는 50cm 정도가 돼요. 한 달까지는 신생아라고 부르고 한 달 뒤부터는 영아라고 불러요. 찌롱이 같은 경우는 37주에 3.26kg로 태어났습니다. 진짜 빅베이비였어요. 근데 태어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몸무게가 조금 빠지는 거예요. 3.26kg에 태어났는데 한 3kg?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던 내용을 좀 기억을 하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300g 정도는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몸무게가 증가를 하니까 되게 놀라시거나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신생아 청각입니다. 신생아의 청각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완성이 된다라고 해요.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힘들었던 상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게 되면 엄마가 이때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찌롱이한테도 엄마가 이랬는데 기억나?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럴 정도로 신생아의 청각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한 달까지는 뭐 큰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쿵 소리라든지 확 소리를 지르면 그냥 울어버려요. 되게 놀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발뒤꿈치를 들고 막 조심조심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청각이 제대로 이제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신생아들은 좀 낮은 저음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소리라든지 백색 소음도 되게 좋아하니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소리를 주면 아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신생아의 시력입니다. 시력은 굉장히 나빠요. 0.1에서 0.2 정도? 20-30cm 정도의 사물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흑백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컬러 막 책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흑백도 뒤부터 보여주기를 권장하더라고요. 저도 막 흑백 초점책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간호사님이 들어오시면 이거 지금 안 보여요 이러면서 초점책을 자꾸 접어가지고 옆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직 시력이 되게 나쁘고, 신생아 시각으로 본 엄마, 아빠 원령별로 막 해놓은 게 있어요. 신생아 때는 뿌옇게 막 눈에 뭔가를 한 막 씌운 것처럼 사람들이 막 앞에서 움직이는 것만 막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엄마가 아무리 애교를 떨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초점도 되게 맞춰지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되게 몰려 보인다라든지 그냥 멍 때리고 있는다라든지 내가 아닌 다른 걸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찌롱이를 데리고 안과를 다녀왔어요. 사실 어른들이 찌롱이 사진을 보거나 찌롱이를 봤을 때 애가 눈이 너무 몰린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게 사실인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막 밤에 엄청 걱정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정작 딱 병원을 가보니까 모양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관상으로 보이는 쏠린 모습은 사실하고 단정을 짓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니까 눈동자가 일자한 거예요. 숨겨져 있던 흰자가 나타나요. 진짜 찌롱이도 코가 낮았던 것 뿐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집에서 이제 사시가 아닐까 걱정을 하신다면 이렇게 아기의 코를 이렇게 살짝 들어보세요. 점점 이제 아기 얼굴이 발달이 되고 아기 얼굴이 변화해 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편이라고 하고, 사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꾸준한 치료와 이런 것들로 고쳐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시가 의심이 되신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찌롱이는 코가 낮아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찌롱이가 20살이 되면 선택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돈 열심히 모아놓을게. 그리고 신생아의 몸매, 특징적으로 배가 커요. 배통이 크고 머리도 커요. 한마디로 2등신이에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목을 못 받쳐주면 그냥 훅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러고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 팔목에 진짜 너덜너덜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머리 받치느라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나의 팔목은 안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기가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팔목의 자유도 찾아오기 때문에 100이 조금 지나서까지 그때까지만 조금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신생아의 피부. 신생아의 피부는 뽀얗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하얀 아기가 나왔다. 그런 애들도 분명 있죠. 근데 좀 빨개요. 선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기는 아직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로 피가 많이 쏠린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각질 같은 게 막 올라와요. 그거를 막 진짜 떼주고 싶은 욕구가 막 있거든요. 어렸을 때 딱지 뜯는 것처럼. 그거는 억지로 뜯지 말라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탈각이 되면서 아기 본연의 뽀얀 피부가 나타나요. 찌렁이는 엄청 뽀얀 거예요. 저는 원래 좀 까만 편이어가지고 아기도 까맣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하얗고 피부도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얼굴에도 우돌투돌하게 이렇게 뾰드락지 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아의 황달. 사실 찌렁이도 황달기가 조금 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가중이 조금 있을 뿐이지 신생아의 60% 정도는 황달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황달이 너무 심한 아기들은 광선 치료나 이런 거 받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집에 가서 황달을 체크를 하는 방법. 아기를 하얀색 천에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아기의 피부 색깔이 노란지 하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배냇저고리나 속삭이는 화이트 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생아의 체온은 36.7도에서 38도 정도. 성인들 체온보다 조금 높죠. 성장을 해가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아기 스스로 체온 조절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온습도, 체온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너무 더우면 태열이 올라오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추우면 아기가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24도에서 26도가 넘어가지 않게 조절을 해줬었고, 습도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신생아 격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시기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시행착오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아빠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좀 가셔가지고 지금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